그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2급 때 기초정보 등록 배우셨을 거예요. 뭐 거래처 등록하고, 뭐 거래처별 주기 이월하고, 그런 거 쉽죠, 여러분들? 그죠? 뭐 정유 등록하고. 그죠? 근데 이제 회계 1급에서는 4점짜리로 좀 어려운 거 하나를 내요. 왔다 갔다 뭔가를 오류 수정하는 거. 근데 그게 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외워서 못 하거든요, 그거는. 절대. 외워서 못하고 흐름을 좀 타야 돼요. 아, 진짜로. 그게 4점짜리로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거의 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걸 하기 위한 일단 이론을 좀 할게요. 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이거는 회계 1급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뭐 거래처 수리 어떻게 하는지 넘어갑니다. 다 아시니까. 자,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요거. 이거를 좀 냅니다. 얘랑 관련돼서. 자, 잘 봐주세요. 자,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말 그대로 아까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걸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건 다음 연도 주총일에 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저는 사례를 주총일은 2023년 2월 28일 날 올해 주총을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익잉여금 처분께서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주주총회가 2023년 2월 28일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게 배당이나 적립금 쌓는 겁니다. 알죠? 우리가 이익의 일부를 또 여러분들 적금 통장에 넣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는 얘기 적립도 하면 하기 전에 회사가 주총일에 있을 내역을 당기 기말 현재 미리 알려주는 보고서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요거 해석해 보시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주총일 날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연도 말에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연도 말에 작성한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주총일은 2개월 뒤죠. 그죠? 그러면 2개월 뒤에 있을 내역을 미리 알려준대요. 말이 돼요? 되니까 작성하겠죠, 여러분들. 일단 되니까 2개월 뒤에 있을 일을 안돼, 회사가.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말 문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5가지 외우고 계시는 거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자, 말 문제 대비하시고.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 주총에서요, 실제로 배당을 얼마 줄지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얼마의 배당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삼성전자의 그 배당 공시 같은 거 보면 12월 한 28일, 30일 요쯤 배당 공시 얼마 합니다. 얼마 확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우리가 주총일 날요, 뭐만 하냐면 우리가 현금 배당 얼마 결정됐고 주식 배당 얼마 결정됐고 이런 것들을 그냥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주총에서는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한 12월 초 아니면 11월 중순 이 정도 이제 11월 한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되면은요, 대략적인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대략적인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이제 어떻게 그 당기순이익을 주총에 어떻게 할지를 당연히 좀 지분율이 높은 사람들끼리 여러분들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끼죠. 우리는 지분율이 0.0000 되니까. 그죠? 그럼 뭐 화상회의를 하건 아니면 커피를 마시건 그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거를 주총이라 공표만 하는 겁니다. 투표하는 거예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주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죠. 이미 다 짜놨으니까 그거를 미리 알려줘야 돼요. 맞죠? 미리 알려줘야 그거에 대비를 하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그래서 주총일날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터 회계학원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총일, 다음 연도 2월 28일에 있을 내역을 미리 알려주는 보고서입니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자, 일단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요건 무시하시고. 자, 근데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죠, 자본. 그럼 자본은 2월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산부채 자본은 2월이 되죠, 재무상태표니까. 그럼 기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00원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걸 우리가 기초를 전기로부터 넘어왔다라고 해서 전기 2월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500원 있어요. 자, 그리고 1년 동안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쌓이겠죠. 그래서 1년 동안 당기순이익, 즉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를 들어서 1,000원의 이익이 났대요. 그러면 회사는 올해 연도 말에 미처분 이익이 얼마 있는 거예요? 1,500원 있는 거죠. 기초에 500원 있었고 올해 1년 동안 1,000원 벌었으니까 기초에 미처분 이익은 1,500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올해 연도 말에 있는 실제로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익잉여금의 이입은 무시해서 우리 시험 안 나오니까. 자, 그리고 여기 로마자 3번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거는 언제 할 거예요? 주총일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로마자 2번하고 3번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로마자 1번은 올해 연도 말에 1,500원이 있는 거고, 알죠? 이걸 주총일 날 얼마를 처분하고 그럴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죠? 그럼 처분하면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줄겠죠? 아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게 처분이라면서요. 그죠? 그래서 주총일 날 뭔진 몰라도 배당 같은 거 해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1,200원이 있을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정이 된다고. 처분 예정일. 되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주총이 끝나고 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얼마 남아요? 300원 남겠죠. 300원이 남을 예정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 연도로 넘어갈 거니까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하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질문. 여러분 당기순이익은 어디서 와요? 당기순이익 어디서 와요? 저 손익계산서에서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직감하실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가 먼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중이라는 거예요. 일단 요걸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좀 잘 들어보세요. 자, 느낌 드릴게요. 여기는 좀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꽤 난이도 세요, 여기.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회사가요. 여기 보실게요. 자, 이자 수익을 200원을 누락했대요. 시험에 이렇게 주는 거예요. 회사가 이자 수익 200원을 누락했대요. 그럼 이자 수익은 여러분들 영업의 수익이죠. 그죠? 그럼 영업의 수익은 여러분들 우리가 손익계산서 구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정확하게 얼마인 거예요? 원래 당기순이익은 1,000원이죠. 지금 여기는. 근데 이 1,000원이 이자 수익이 200원 누락된 숫자래요. 되셔요? 그러면 정확한 이 당기순이익은 얼마란 얘기예요? 1,200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1,2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반영을 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자 수익을 누락했다라는 문구 보시면 어디 가서 고치실 거예요? 손익계산서 가서 고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손익계산서를 가셔서 고치실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손익계산서를 가시면 이자 수익 잡으실 거니까 당기순이익은 1,200원이 됐겠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그러면 요 당기순이익이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올해 연도 말에 실제로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1,500원 여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손익계산서를 가서 고쳤지 여기는 안 고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여전히 당기순이익은 1,000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200원이 정확하니까 요 당기순이익을 1,200원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 어떤 흐름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오류를 다 수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관련된 재무제표를. 이게 제일 난이도 셉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얘가 1,200원이니까 실제로 연도 말에 있는 미처분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700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힘드실까 보네. 최종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표가 뭐예요?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 그럼 재무상태표도 미처분 위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되세요? 그럼 거기는 1,500원으로 기록되어 있겠죠. 왜냐면 재무상태표를 안 갔거든요. 그죠? 그럼 재무상태표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1,700원으로 고쳐야 돼. 이거를 이어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만 해도 소름 돋죠? 아니요, 저부축 가는 게 해당 숫자만 입력하는 숫자만 다 고치는 겁니다. 그걸 곧 할 거예요, 저랑. 근데 이거 중요해요. 지금 누가 봐도 막 짜증나잖아, 갑자기. 그죠? 4점짜리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많이 고생해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 업무 보실 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오류 수정되면 여기서 오류가 나면 거기를 고치면 영향을 받는 곳을 다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아셨죠? 이제 그걸 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늦게까지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좀 일찍 주무세요. 자꾸 주무시면 안 돼. 너 거기 일찍 주무시고 여기서는 좀 쑥 들으시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원가 회계를 배우고 나면 이게 좀 달라질 거예요. 네, 원가 회계를 아직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애들을 일단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교시 때 원가 회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까지 이제 우리가 배우고 난 다음에 오류 수정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당기순이익이죠. 그죠?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이 방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여기 로마자 1번에 영향을 줘. 실제로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이 화살표는 영향을 줌 이 뜻입니다. 영향을 줌. 그러면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실제로 기말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그죠? 그럼 얘는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월 이익잉여금을 쓴다라고 했죠. 근데 재무상태표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얘랑 일치해야 돼요. 원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재무상태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안 돼 있다고요. 거기는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미처분 이익잉여금 같은 말이라면서요. 되세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같이. 자, 교재.
자, 교재 어디를 펴주시냐면은요. 자, 어디 갔냐? 자, 218페이지. 자, 교재 218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218페이지. 네, 몇 번이냐면 2번 할 거예요. 2번. 2번은 바로 지금 풀 수 있거든요. 218페이지 2번. 페이지 같나요? 우리 거랑? 같네요. 맞아요. 218페이지 맞아요. 예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자, 회사는 1200번으로 바꿔주시고. 자,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2번. 자, 우리 시험에는 재무제표를 단기분 내지 않고 전기분 고치는 거 내면 전기분. 자, 읽어보면은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밑줄 좀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줄 오류가 발견.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나봐요. 자, 볼게요, 계속.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익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세요. 자, 보니까 그 상여금이 800번대다라는 건 우리가 본사의 상여금이란 얘기잖아요. 이거 판관비라고 하죠. 판매비와 관리비. 예. 판매비와 관리비는 손익계산서 쪽 맞아요. 보니까 이 상여금이 틀린 금액이 430만 원이고 올바른 금액이 34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거 보시자마자 누가 봐도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여러분들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해당 메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재무제표 수정하는 거 7시 방향에서 7시 방향. 여기 전기분 재무제표. 원가 명세서는 우리가 공장 걸 나중에 원가회계 배우셔야 대화가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하고요. 이건 나중에 하고. 자, 그럼 일단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가시면은요.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어디 상여금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상여금 여기 430만 원 보이세요? 왼쪽에? 보이시죠? 그럼 이거는 오류가 있는 숫자예요? 없는 숫자예요? 그렇죠. 오류가 있는 숫자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보시면은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10번의 당기순이익이 12월 31일 날 최종적인 손익계산서 결론이잖아요. 그럼 이 1270만 원은 올바른 당기순이익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렇죠. 올바르지 않은 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상여금 우리가 오류를 안 고친 채로 놔뒀으니까. 네, 여기는 마인드맵을 잘 이어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아예 쓰겠습니다. 오류를 수정하기 전, 안 적어줘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1270만 원이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류를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 상여금이 얘가 340만 원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고쳐야 되겠죠, 금액을. 그죠? 자, 고칩니다. 금액 클릭하시고 고치세요.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340만 원. 고쳤어요. 고쳤죠, 여러분들? 고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의 12월 31일자의 최종 결론인 요 단기순이익은 1360만 원으로 올바른 숫자가 됐습니다. 동의되시겠어요? 되셨죠? 일단은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뭐래요? 여러분 여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서의 정확한 단기순이익은 136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1300, 우리가 아까 단기순이익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단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간다면서요. 오케이? 그럼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관리해주는 보고서가 지금 하는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란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계산서예요. 미리 얘기하면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지금 안 들러갔잖아요. 안 들러갔으니까 얘는 아까 오류를 수정하기 전 1270만 원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영향을 받는 곳을 올바른 단기순위로 고쳐야 되겠죠.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을 봐가지고요. 이해되시겠나요? 자, 닫습니다. 일단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잘 고쳤기 때문에 닫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향을 받는 곳을 고치러 가야죠. 그게 여기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얘입니다. 줄인 겁니다. 이익잉여금. 자, 얘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단기순이익 127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올바른 숫자예요, 올바르지 않은 숫자예요. 저 올바르지 않은 숫자죠. 우리 방금 올바른 숫자가 여기 1360만 원이었거든요. 그죠? 그럼 다시 요거 바꿀게요. 또.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거 마인드맵 못 그리시면 문제 못 풉니다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여기. 자, 그럼 이거잖아요. 이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기초죠. 기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500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단기순이익이 1,270만 원 있어서, 맞죠?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더한 게 기말에 실제로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2,770만 원 된 거예요. 그럼 이거 2,770만 원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 이 단기순이 올바르지 않은 숫자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요거 올바르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요 2,770만 원이 올해 연도 말에, 전년도 말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잖아요. 그럼 얘는 올바르지 않은 숫자입니다. 2,770만 원. 2,770만 원. 올바르지 않은 거죠, 이거?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단기순이익을 올바른 숫자인 1,360만 원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직접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위에 있는 불러오기 하셔도 돼요. 여기 위에 불러오기라고 좀 더 밑줄 칠 겁니다요. 자, 여기 불러오기라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불러오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 불러올래? 이렇게 돼 있죠. 뜻이죠? 그럼 얘 누르시면 단기순이익이 1360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1360만 원으로 잘 바뀌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전년도 말에 있는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2,860으로 바뀌었잖아요.
요거는 올바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올바른 숫자 된 거죠. 당기순이익을 제대로 바꿨으니까. 요거는 이제 전년도 말에 실제로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바뀐 거예요. 제대로 2,860.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한 요소고요. 그렇죠? 그 자산, 부채, 자본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재무상태표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영향을 받는 곳인데 지금 안 고쳤죠? 안 고쳤으니까 고치러 가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단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잘 고쳤으니까 닫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자산, 부채, 자본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를 가시는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년도 말에 자산은 여기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죠, 여러분들? 왼쪽? 그리고 우리가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태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전년도 말에 부채 자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전년도 말에 자산, 부채, 자본을 수정할 때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본 쪽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재무상태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2,770만 원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대차 차익이 90만 원 뜨는 거 보이세요? 요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 2,770만 원은 어떤 숫자냐면, 자, 여기 2,770만 원은 어떤 숫자냐면 요 숫자입니다, 요 숫자. 아까 오류를 수정하기 전 미처분 이익 요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류를 수정을 한 후에 정확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연도 말에 얘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럼 얘로 2월 이익잉여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올바른 숫자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 2월 이익잉여금 얘를 2,860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정확한 금액이니까. 2,860만 원이. 이렇게 하면 대차 차익이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나오면 안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줄 치고 여러분들한테 비슷한 기출문제 있죠? 하나를 맡겨 볼게요. 자, 일단 밑줄 좀 치고요. 자, 교재 페이지가 일단 어디로 가주시냐면, (212페이지) 자, 212페이지 자, 212페이지 맨 위에 예제 따라하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예제는 됐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좀요, 전부 다. 입력이 완료되면 우측 항목별 합계액의 당기순이익 금액을 확인한다. 일단 어떤 입력인지는 그건 공장의 회계를 여러분이 하셔야 이제 이해가 되시니까 일단은 당기순이익 금액을 확인을 일단 하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13페이지. 자, 213페이지에 보니까 여러분들 4번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있잖아요. 자, 거기에서 중간쯤 보시면 실무 프로세스의 이해 보이세요? 자, 거기에서 세 번째 칸에 불러오기 있을 거예요. 불러오기. 예, 전부 다 밑줄 좀 치실게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불러와요. 요거 누르면. 예.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 자, 214페이지의 맨 아래. 자, 214페이지의 맨 아래 예제 따라하기 보이시나요? 예제 따라하기. 예.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 끝에 로마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서부터 두 줄 밑줄입니다. 자, 로마자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금액이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였죠? 이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과 동일한 금액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그리고 그럼 이제 207페이지. 자, 207페이지로 오시면 자, 207페이지 오시면 그 중간쯤에 표 보이세요? 표? 중간에 또 화살표 이렇게 돼 있고 보이세요? 중간에 207페이지. 거기 표에서 혹시 375번 2월 이익잉여금 그 박스 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맞죠? 자, 거기 밑줄 좀 화살표 다음에 그 적혀져 있는 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375번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한다. 보이세요? 맞췄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아니고 2월 이익잉여금 그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맡겨볼게요. 얘랑 좀 유사한 문제가 있어요. 자, 교재 어디냐면은요, 392. 자, 교재 392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392. 자, 교재